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입니다. 요즘 많이 덥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화성시 향남지구에 위치한 수익형 주택, 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오늘은 또 이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입안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안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 등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입니다. 2021 타경의 7787호입니다. 8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282-4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2억 2,536만 7,160원입니다. 한 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8억 5,775만 7천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64.9제곱미터 8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490.48제곱미터 148.37평, 약 150평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건축된 신축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많은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도 분석에 대비하여 배당표를 철저하게 작성을 해 보시고 응찰하셔야 됩니다. 명도 대책은 경매가 낙찰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받기 전에 미리 다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표를 작성해 보셔야 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공법을 분석해 보면요, 지목은 대지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약이 아니죠. 127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곱미터당입니다. 네, 특별 조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건물은 입안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화성시청은 이곳에 있습니다. 남양읍에 위치해 있죠. 네, 이 도로가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겠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바라나이시라고 있습니다. 바라나이시 나가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향남읍이라는 곳이죠. 화성시에서 시가지를 이루는 크게 이제 두 군데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남양이 아니라 향남지구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 향남지구 안에 계획된 신도시 안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는 이제 대로가 있고요. 상신 지하차도가 있네요. 상신 지하차도 옆에 이렇게 단독주택 필지들이 쭉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 지은 이제 2019년도에 준공된 물건이니까요, 아주 신축 물건이고 현재 입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매 정보에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권리 분석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집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다 비슷하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모든 집들이 다 비슷하죠. 1층은 상가고요, 위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맨 끝에서 두 번째니까 요 주택이 되겠네요. 외벽은 화강석 판재 붙이기, 그리고 지붕은 경사지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맨 안쪽에 있어서 이제 뱅글뱅글 들어서 나가게 돼 있죠. 네, 아주 깔끔한 깨끗한 향나무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계획된 도시에 있는 수익형 주택이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임대가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죠. 네, 좀 앞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맨 안쪽에서 두 번째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뒤쪽에서 본 모습이죠. 정면에서 보면 1층은 상가, 위에 층은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현관이죠.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에 보면 내부에 계단실 복도인데요. 계단실 복도의 벽체 재료가 타일로 되어 있죠.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체적인 이런 배치에 있다. 건물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층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요. 네, 2층, 3층은 공부상에는 두 세대씩, 한 층에 두 세대씩 2층, 3층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도면이 이제 다 없어서 제가 여기뿐이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이 건물은 일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상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경매를 하시다 보면 경매대하는 물건에 일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이런 물건들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일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법에 위반한 건물이니까 이것을 낙찰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뭐 본인의 이제 소신에 의해서 낙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일반 건축물로 인해 등재됨으로 인하여 이 건축물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를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일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저게 나옵니다. 그 이행강제금이라고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그럼 얼마냐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과하는 것도 요즘은 이제 그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일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 일정한 기간 지난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반 건축물로 등재된 것이 이렇게 적발이 되면 그 위반 건축물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전에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면 일정한 시점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정도 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뭐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적발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5년만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부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건축물은 위반의 정도가 좀 과하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마지막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위반 사항이 위반을 시정할 수 없는 위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정할 수 있는 위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위반 사항 시정하는 것이 비교적 아주 간단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위반 내용을 시정하기가 비교적 쉬울 수가 있겠죠.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면 위반 건축물을 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허가날 때 그런 아주 물리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만약에 그렇다면 시정하면 뭐 그만입니다. 근데 시정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시정이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세금처럼 항상 내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반 건축물은 시정할 수도 있고 시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반 건축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보면은 이런 면에서는 아주 굉장한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이반 건축물이면 대출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이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이면 대출을 안 해주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세대 주택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공용 부분에 어떤 다세대 주택의 한 집에서 공용 부분에 이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다세대 주택의 이반 건축물로 공용 부분에 표제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반 건축물이라 해서 그 건물 전체의 다른 세대에도 대출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실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첫 번째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반 사항이 아주 심각하거나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행정관청에서 이반 건축물을 직접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팁으로 이반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수익형 상가주택, 근생주택 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렸고 또 이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